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카메라 앞에 섰어요. 오늘은 옆에 투미부동산의 김재경 소장님 나오셨는데요. 요새 부동산 시장이 살짝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실제 거래 사례들도 확인이 일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 TV에서는 항상 이 재개발 얘기가 그래도 많이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저희 아이덴티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재개발을 거래를 그래도 요즘 꾸준히 항상 재개발 시장에서 현장 필드에서 가장 거래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참고하고 있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시장 돌아간 내용들 물어볼 때 좀 도움받고 있는 투미 부동산의 김재경 소장님을 따로 한번 요청드려서 오늘 또 한번 뵙게 되었습니다. 김재경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KB부동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경 소장입니다. 아, 그거를 내가 말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재개발 좀 여러 군데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부동산님과 함께 지금 서울 재개발 시장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왔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 서울의 재개발 구역들, 동향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TV와 투미 TV 재개발 시장 동향 분석 자료 열심히 준비해갖고 오셨네요. 자, 한번 그럼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서울 되게 여러 군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좀 제가 그래도 좀 중요한 좀 굵직굵직한 포인트들이 어딜까, 좀 금액별로 가장 재개발 탑3 할 때 한남성수 흑석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해서 흑석이 급이 많이 높아졌네. 그렇죠. 흑석이 뭐 일단 탑2 할 때는 한남성수인데 이제 흑석이 바로 다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들어오고, 사실 프리미엄으로만 따지면 흑석이 더 높아요. 그래요? 왜냐면 진행 상태가 전체가 빠르잖아요. 사업이 거의 마무리 그렇죠. 단계에 있으니까. 아직 한남성수보다도 이제 사업 자체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P 자체로는 흑석이 초기 투자금도 만만치 않게 이제 들어가는 모습 볼 수 있는데, 다음으로 얘기할 때가 노량진 얘기할 거고요. 네. 그 다음으로 얘기할 게 이제 청량리, 수색증산, 그 다음에 작은 데들 뭘 얘기할까 하다가 저번에 저희가 지금 소액 재개발 투자로 주목해야 될 탑3 해가지고 신림, 장이, 상계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얘네들로 한번 또 그때 한번 보셨던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할 때 혹시 영상 김재경 소장님 얘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장인뉴타운의 13구역이 재개되면서 14구역. 14구역. 14구역 얘기했었고, 상계뉴타운 1구역, 2구역, 5구역 쪽, 그리고 신림뉴타운 1구역 얘기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조금, 그러니까 인기 지역, 핵심 지역, 약간 비껴있지만 그래도 거의 인기 지역 될 수 있는 애들, 그리고 이제 좀 초기 금액 작은 애들, 이런 거 중심으로 정리를 했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 이것만 해더라도 서울 뭐 좀 재개발 좀 골고루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이거를 저희가 이게 몇 분 만에 끝낼까. 항상 그때 제가 이제 이데일리 TV랑 서울경제 TV 해가지고 벌써 2년 정도 하고 있는데 방송은 시간이 되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희 준비한 게, 저는 한 20분 정도 얘기할까, 뭐 길어야 30분 생각하고 왔더니 1시간 동안 찍었잖아요. 근데 부동산 TV 유튜브 방송의 장점은 뭐냐면 그런 제한이 없어요. 3시간 얘기하고 가셔도 돼요. 저 자고 있으니까 열심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뭔가 얘기를 했더니 부동산님도 이제 막 이것저것 얘기해 주시고, 그럼 그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 제가 얼마 만에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이 많은 지역들, 지금 준비한 거는 좀 가볍게 준비했어요. 일단 가볍게 준비했는데 말이 얼마나 많이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목표는 각 지역별 현재 분위기, 그리고 현재 시세, 그리고 얘가 좀 어떤 지역은 높아졌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지, 아니면 좀 가격이 좀 떨어진 상태 그대로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투자 금액대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저번 때처럼 뭐 한 지역을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저께 PPT를 받아서 보내주셨는데 13장의 PPT인데, 이걸 보면서
이걸 다 하겠다고? 이걸 다 하겠다고? 뭐 아예 내일 몇 시간 녹화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간단하게 접근하면 네. 뭐 빨리 끝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지금 한 2달인가 3달 만에 다시 만났잖아요. 3월에 찍었고 네. 지금 9월이 5월 말이니까 5월 말이니까 거의 뭐 한 2달은 넘어갔고 예, 한 예. 3달 좀 안 되게 만난 건데 그러면 저번에도 사실 좀 부동산 TV 또 자주 하려고 했었다가 예. 서로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까 예. 그랬었는데 이번에 연락해가지고 뭔 얘기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재개발 좀 전체적인 돌아가는 동향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네.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특정 몇몇 구역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좀 그래서 나름 유명한 데들 중심으로 해서 좀 골고루 해봤는데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갑시다.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네. 자, 첫 번째 지역은 이제 한남 뉴타운이에요. 이제 우리가 탑3 한다 했을 때 한남 성수 흑성 얘기한다 했잖아요. 이 순서대로 먼저 가볼 텐데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요즘 뭔 얘기가 나왔냐라고 하면 한남 상구역이 가장 최근에 사업 시행가가 났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러고서 이제 시공사 선정해가지고 좀 치열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한남 상구역 뿐만 아니라 한남 뉴타운 전체적인 분위기 먼저 얘기해 보자면 좀 거리가 많진 않아요. 무겁잖아. 그렇죠. 대출도 잘려 있고. 그리고 9.13 대책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물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부동산뿐만 아니라 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프리미엄이란 얘기를 해도 감정평가가 나기 전에 사실 프리미엄이란 거는 명확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상 프리미엄으로 이제 이해하시고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보통 다들 현재 P가 9.13 대책 이전에는 뭐 한 6, 7억 이렇게 얘기했었었는데 빠졌어요. 9.13 대책 터지고서 여기가 한 2억 정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5억까지 떨어졌다가 네. 뭐 오른다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긴 해요. 지금 급매물들은 좀 소진된 상태지만 전체적인 물건 자체가 막 반등 이렇게까지는 분위기가 아니고요. 지금 프리미엄 자체는 한 5억에서 6억 선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예를 들어 뭐 5구역 같은 데는 워낙 대지가 크니까 지금 뭐 한남 뉴타운 3구역과 같이 좀 작은 빌라 같은 거 살려고 하면 투자 금액은 뭐 한 8억 정도 들어간다.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한남 뉴타운 3구역 지금 현재 동향 같은 경우는 그때 올라갔다가 좀 빠진 상태인데 진짜 급매물들 엄청 싼 것들은 좀 거래가 됐고요. 근데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그대로다. 그리고 거래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워낙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겁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바로 이따가 성수 얘기할 때 얘기하긴 하겠지만 좀 바로 대비가 좀 되거든요. 한남 성수가 원래 보통 비슷하게 갔었어요. 뭐 속도도 좀 비슷비슷하고 워낙 좀 핵심 지역이기도 하고 서로 많이 취향 따라서 이동하면서 좀 비슷하게 올라가다가 근데 성수는 제가 방금 전에 한남은 빠졌다 했잖아요. 1, 2역이. 성수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한남은 사실 좀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한남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뭐였었던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남의 작년에 제일 뜨거웠던 이슈? 뭐가 있었을까? 한남이라고만 얘기하면 좀 그렇고 용산. 용산의 이슈. 그 용산 마스터 플랜이 맞죠. 취소가 아니라 아무튼 나올 것처럼 하다가 안 나온 거. 그러니까 맞아요,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불이 엄청 붙었다가 네. 사실 이제 언제 할지 모르는 것처럼 다시 좀 늦어지니까 네. 용산 투자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이 조금 줄었던 부분이 이번 반등에서도 조금 그쵸. 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럴 수 있다는 거군요. 그게 좀 사람들이 왜 한남 왜 이렇게 빠졌어요? 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걸 알으셔야 돼요. 뭐냐면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 하면서 엄청나게 뜨겁게 달궜잖아요. 한두 달 사이에 거짓말 안 하고 2억이 뛰어버렸어요. 그때 저희도 미쳤다. 어떻게 한 달, 2달 만에 뭐 갑자기 막 가격대가 막 올라가고 애초에 거래가 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호가가 매도자들이 음. 안 팔어. 살게요 전화하니까 그 가격에 안 팔아요. 그럼 얼마? 1,000, 2,000 올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5,000 올리겠다 하고 막 1억 올리겠다. 그러니까 매수자들 막 뒷골 잡고서 이제 못 사겠다. 그래서 이제 거의 그렇죠. 그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에 용산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호가가 올라갔던 상승분만큼이 그 반납했다. 이후에 빠져서 반납했는데 아직 일부 약간 올리긴 했지만 상당 부분을 그쵸. 반납한 상태다. 뭐 한남 상구역 같은 경우 뭐 9.13 대책도 물론 영향이 있었겠죠. 9.13 대책 때문에 뭐 2억이 빠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한남 뉴타운 자체가 이제 용산 마스터 플랜에 의한 그때 2억이 더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이래저래
뭐 이제 분위기도 좀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쭉 그 상승분을 반납했는데 이제 성수는 사실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돌아왔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이거죠. 상태에서 둘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다. 맞아요, 맞아요. 뭐 거의 그런 뭐 그런 느낌이네. 느낌으로 그래서 뭐 오히려 근데 이게 좀 다르게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런 한남이 지금 빠졌으니까 지금 또 뭐 집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 뭐 사실 용산 마스터 플랜 자체가 언젠가는 결국 된다는 얘기. 뭐 사실 용산 마스터 플랜 나왔을 때 서울시랑 국토부에서 싸웠던 게 뭐 이면적인 내용이지만 사실 여의도 마스터 플랜은 이전에 없었던 내용이었었는데 용산 마스터 플랜은 이미 있었던 내용들 대부분이 좀 많이 포장돼서 다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막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지금 현 정권 대통령님이 공약에다가 숟가락 얹어서 뭔가 포장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우리 건데 너네가 그러면 어떡하냐. 사실 그런 알력 다툼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발표를 할 거다는 말이죠. 왜냐면 지금 현재 시기상 그런 것 뿐이지. 지금 우리 부동산님 용산에 계시잖아요. 네. 용산에 대한 미래 가치 어떻게 보십니까? 저 용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용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용산 좋아하죠. 근데 용산 좋아하는데 용산에서 하도 이 개발된다 된다 얘기를 벌써 한 15년, 그쵸. 16년 보고 지내니까 언젠간 되겠지. 가까운 근미래. 근데 10몇 년을 보니까 바뀌긴 계속 바뀌어요. 조금씩 조금씩. 5년 뒤에 와서 뭐 이렇게 바뀌었네. 5년 뒤에 보면 이렇게 바뀌었네 하긴 하는데 전문가분들 얘기들 들어보면 앞으로는 뭐 강남보다 용산이다 얘기들 뭐 다 너무 많이 해. 난 강남 가고 싶은데. 그렇죠. 뭐 누구는 뭐 이제 지금 강남 비강상 얘기하는데 예. 나중에는 용산 비용산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아무튼 그거는 뭐 동의하고 안 하고는 각자 판단에 맡기고 용산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호재 자체는 되게 많아요. 지금 이게 길게 지금 접근할 시간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디테일한 내용은 안 하겠지만 뭐 당장 미군 기지부터 해가지고 그쪽 뭐 한국의 센트럴파크를 만들겠다 하면서 뭐 이것저것 이슈들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했을 때 사람들이 그 2억이 뛰어올랐다라는 거가 뭐냐면 결국 그 계획에 대한 도화선 방아쇠 트리거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당기는 순간 빵 다시 또 터질 수가 있다. 뭐 사실 그게 언제 발표될 것이냐. 말씀하신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용산 마스터 플랜 빵 터졌는데 그 내용을 전면 잠정 연기하니까 기다리기 지쳐서 이제 또 가격이 그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안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다라고 보면 다시 또 빵 터질 그쵸. 가능성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3구역이 지금 사업 속도는 제일 빠른 거고 사실 2구역, 4구역, 5구역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헤매고 있는 것 같긴 하는데 뭐 가격이 비싸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거래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길든 짧든 어차피 이제 정치적으로든 못해도 이제 총선 다가오고 나중에 좀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대선이 2년 뒤에요. 2년 뒤. 그리고 벌써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못해도 언젠가는 터트리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아무튼 여기까지만 해서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요. 한남 상구역 인해서도 사실 좀 말이 더 많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슈가 많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올해 시공사 이제 수주전 본격적으로 지금도 언론에 조금씩 과열됐다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건설회사들이 이게 사업이 워낙 큰 규모 그쵸. 사업이니까 목매고 열심히 달려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남의 딱 스타트를 끊고 한남 상구역 자체가 이 자체로도 엄청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를 잘 선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GS 자이에서 뭐 특화 설계, 대안 설계도 얘기 나오고 등 각자 막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얘기가 나올 것은 성수 전략적 미구역입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성수는 9.13 대책 터졌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르지도 않았어요. 뭐 좀 급매물 좀 있었었으면 그런 거 좀 소진됐다 아니면 뭐 특별하게 뭐 급매물도 사실 없었고요. 성수 같은 경우는 불상 이후로 그냥 사실상 멈춰있다시피 하다가 요 근래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한남과 같이 무겁다 보니까 여기도 투자 금액은 참고로 1구역, 4구역 같은 경우는 한 8억 돈 보시면 되고요. 3구역은 한 6억. 하면 조금 작네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상대적으로. 3구역이 뭐 올해 초에 조합 설립 인가 났잖아요. 우리 지금 2구역 추진위원회 단계 여기가 5억 정도 투자금액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작은 것들 이런 게 물론 토지가 크면 뭐 10몇 억도 들어가죠. 네, 끝도 네.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성수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뭐 크게 가격이 빠지지도 않았고 그 뭐 굳이 차이를 두면 조금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폭이 우리가 뭐 얘기하는 것처럼 뭐 유의미하게 막 몇 천씩 올라가고 이렇게는 아닌 상태다. 그냥 똔똔이다. 그쵸. 똔똔이다. 그렇게 보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성수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네. 일몰제죠. 지금 일몰제? 1구역 성수는 1지구, 1지구, 4지구? 예, 이제 여기가 건축심의 들어가 있는데 다음 단계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심의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이유가 다 갖고 와라 한꺼번에. 지금 4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지구 다니게 간 거기 때문에 지금 그거 아닙니까? 핵심은 뭐 50층이냐 아니냐.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수할 때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사실 성수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한강이랑 성수랑 많이 비교하는 것 중 하나가 일단 성수는 사업성 자체는 훨씬 더 높아요. 우리 일명 지분 쪼개기 이런 게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 좋고 성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리고 또 성수의 또 장점 중 하나가 일단 다 평지 그리고 한강변에 딱 직사각형으로 있다 보니 한강 조합원들이 뭐 이제 한강 같은 경우는 사실 조합원이라고 해도 한강 조망 되기가 어렵잖아요. 일부 라인들이 조망권이 나오는 조합원이라 해서 무조건적으로 한강 조망이 된다는 얘기를 못하죠 사실상. 네, 그렇죠. 이제 추첨 운이 아주 잘 따라줘야 되는데 성수는 딱 명확하게 돼 있고 무엇보다 그냥 단순히 직사각형보다도 50층으로 높게 짓다 보니까 이제 사이사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조망이 된다라고 하는데 뭐 이제 50층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근데 이 50층 자체 되냐 안 되냐라는 얘기도 많이 물어봐요. 건축심이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사실 50층 안 돼라고 빠꾸매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 다른 걸로 너가 50층으로 짓는 게 불가능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뭐 다른 뭐 얘기했었던 것 좀 속도 조절해라 이거 너무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그거라든지 아니면 사지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명목적인 이유는 그거였어요. 너네 한강변 쪽에 너무 높은 층들이 한강변에 쭉 병풍처럼 배치해놨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너무 앞에다 놓지 말고 좀 뒤쪽으로 빼라. 좀 중층을 앞에다 놓고 진짜 50층짜리 이제 초고층은 뒤쪽에다 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시 설계 변경하고 있는 거거든요. 1지구는 건축심의 지금 현재 넣어놓고요. 지금 3지구는 교통영향평가 접수해 놓은 상태고요. 4월 달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참고로 말하자면 사실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뭐 별 문제 없는 게 50층이 별 문제 없을 거다. 50층은 애초에 이슈가 아니고요. 아, 그게 아니라 애초에 50층은 그게 무조건 되는 아닌데 거고. 왜냐면 뭐 트리마제 47층, 아크로 서울스 포레스트 49층, 또 이제번에 부영에서도 49층 짓고 그리고 갤러리아 폴에 45층이고 뭐 한남처럼 뒤에 뭐 남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뒤가 뭐 주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평지인데 이게 막을 거는 사실 없어요. 거기서 하는 게 아닌데 지금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건축심에서 건게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한강 너무 앞에 50층을 깐 게 아니냐 하면서 좀 뒤로 빼라 이거랑 좀 그나마 좀 속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서울시의 얘기. 한강변 관리계획 보면 예를 들자면 아쿠아리브 파크나 DH 클래스트 이런 애들도 보면 제일 앞라인은 10층, 그 다음에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서 제일 끝에 라인이 35층, 그 다음에 뭐 특별건축구역 지정해서 특화 설계하면 38층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는 그게 이제 뭐 그런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그렇죠. 강을 기준으로 해서 15층, 25층, 50층 뭐 이런 뭐 식으로 쉽게 가라. 생각하면 그런 거죠. 뭐 바로 그런, 앞에 50층 빡 깔아놓지 말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에 맞춰서 지금 뭐 다들 움직이고 있는데 그리고 아무튼 근데 이제 속도 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성동구청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얘네가 일단 대비는 하고 있는데 일제 2구역 일몰제랑 같이 얘기 나올 거예요. 아마 안 그래도 물어보셨잖아요. 2구역 일몰 바로 내년이죠. 내년 3월 네. 기준으로 이제 일몰 시한 다가오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조합원들은 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일몰에 그쵸. 그러니까 안 될 거다. 일몰제에 따라서 정비 구역이 해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 3월 1일까지 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를 갖춰서 신청하지 못하면 이제 일몰제에 해당이 돼서 정비 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리스크도 있는데 조합원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상황이다. 이유를 이제 얘기해 드리자면 네. 첫 번째는 진짜 조합원들 입장에서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음. 근데 성수 가격 떨어진 것도 없고 지금 뭐 매물도 이지구 그렇다고 많지도 않고 하다 보는데 근데 이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성수 이지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사실 추진위원장 가지고서 뭐 서로 싸움하면서 내가 추진위원장 하겠다 이랬었는데 이제 재선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지구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동의를 서를 한동안 못 모으고 있었던 것이죠. 50% 정도 진구해놨다가 거기서 아예 추진위원장 막 다시 선출하고 뭐 하고 하면서 아예 멈춰 있었다가 이번에 다시 재선출되면서 모으고 있는데 지금 2달 만에 이 50%에서 지금 70%까지 갔어요. 벌써 네, 70% 벌써 정도까지. 70이에요. 그 최근 기사 보다 보면 뭐 63이다, 65다 이랬는데 바로 어제 추진위원회 사무실 가가지고 70%까지 진구를 했다. 그래서 75% 사실 남은 시간 내에 충분히 모아서 창립총회하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거다라는 게 사실 이지구 전체적인 분위기고 워낙 1, 3, 4지구까지 다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 프리미엄이 워낙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1지구 다음이거든요. 저도 1이 제일 좋고. 그렇죠. 그 다음 1이 질문 가장 2. 좋고 그 다음에 2. 왜냐하면 또 이제 네. 강변북로 지하화 이거가 지금 1지구 절반부터 2지구까지거든요. 위치가 되게 좋아요. 2지구. 근데 사실 제일 싼 이유는 추진위원회 안 될 리스크 수도 때문이다.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것 유물에 걸릴 수도 때문에 싼 있으니까. 건데 사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내놓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일단은 되게들 빨리들 된다라는 생각들 조합원들도 막 동의서 되게 빨리들 제출하고 있거든요. 벌써 70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그래도 만에 하나 뭐 이제 시간이 좀 긴 편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유 있는 게 아니니까 3월 되면 어떡하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추진위 사무실은 우리가 아직 2년 연장을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럴 때 되면 2년 연장하면 된다. 여자애 근데 재량권이 2년 연장 재량권이 서울시에 있어. 근데 이제 결국 이걸 어. 갖다가 굳이 얘를 건드려 버리면 사실 문제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 뭐 얘 재개발 지역 하나 아무리 서울시장님이 뭐 재개발을 갖다가 뭐 좀 해제를 하고 싶다라고 해도 얘는 이미 1, 3, 4지구 뭐 어떡할 거예요. 뭐 본인들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결국 얘를 갖다가 뭐 반려해버리면 사실 그 감당을 서울시장님께서 뭐 예를 들어 다른 재개발 지역 하나만 있는데 얘 그냥 유예 안 해주는 건 다르단 거죠. 사실 전체적인 뭐 그런 강변북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 성동구청에서는 서울시랑 지금 벌써 협의가 들어가고 있어요. 설령 이 지구가 안 되더라도 그럼 각자 올리는 걸로 하고 그러면 강변북로 이거 분담금이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애초에 성동구청장님의 공약 자체가 성수 전략정비구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이 공약이기도 하고 뭐 이런 말 하긴 좀 뭐하지만 구청장님도 민주당이시고요. 그리고 시장님도 민주당이고 뭐 네. 결국 서로 짝짝꿍하면서 좋게 좋게 가지 어. 않을까라는 게 내부적인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구청장님께서 재개발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좀 지원도 많이 해주고 애초에 성동구 자체가 재개발이 전체적으로 많고 그것 때문에 많이 성장한 걸 알기 때문에 성동구의 발전, 재개발에 대한 그 성도구청에서 하는 그런 관련 지원 같은 경우는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장님들 얘기하다 보면 구청장님 칭찬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거를 구청장도 뭐 재개발 뭐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하고 막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좀 서로 좋게 좋게 협의하면서 아무튼 갈 거라는 그런 전체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뭐 설령 2지구 안 된다 해서 뭐 1, 3, 4지구 뭐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애초에 그 조합에서도 그럴 리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설령 2지구 문제 자체도 기본적으로 되지 않을 거다. 지금 뭐 중에서도 지금 되게 빨리 모으고 있고 뭐 2년 연장해서 어차피 뭐 사람들이 내년 3월이 끝인 줄 알아요. 그러면 진짜 사실 막말로 5% 막판에 안 모이면 어떡해. 그럴 수도 있는데 어째 2년 한 번 더 유예해가지고 간다라는 게 근데 전체적인 사실 얘기입니다. 2년 연장 부분은 저도 법률 문장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아무튼 크게 걱정은 안 하신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일단 그런 그렇죠. 분위기라는 거. 뭐, 저는 시작이 왜 그런가 했더니, 아, 역시 추진 주체 간의 갈등이었구나. 추진위원장, 그러니까 50%를 받지 못한 추진위 쪽에서 표를 안 주니까, 이제 결국 그게 안 가고 있는데 나중에 결국 조합은 가야 된다라고 재개발 반대하는 입장에서 표를 안 준 건 아니니까 그 표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 조합원들도 너무 너네들 그만 싸워라. 일단 빨리 모으자 해가지고 빨리 추진위원장
뭐 사실 기존 추진위원장이 다시 됐어요. 해가지고 지금 뭐 다시 막 동의를 막 모아가지고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벌써 두 번째 지금 두 개 구역 얘기했는데 몇 분 얘기했죠? 25분 얘기했어요. 25분 얘기했어요. 음. 좀 빨리빨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석뉴턴 같은 경우는 일단 분위기 먼저 얘기할게요. 전체적으로 쭉쭉 입주했어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입주한 애들 말고도 뭐 흑석 7구역, 8구역 얘네들 이제 바로 작년 말에 입주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위원회 1, 2구역 제외하고서 진행되는 데는 3, 9, 11구역이에요. 지금 11구역은 조합 설립인가 난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9구역 같은 경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9구역은 사실 가장 큰 이슈가 올해 하나 있었잖아요. 뭐죠? 청와대 전 대변인께서 흑석 9구역을 작년에 매수하신 게 이번에 그쵸. 이제 밝혀지면서 뭐 말이 많았죠. 자, 근데 그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 중 하나였어요. 흑석에. 김의겸 대변인 사태가 터지기 전과 후로 해서 프리미엄이 싹 올랐어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흑석 자체도 지금 9.13 대책 터지기 전보다 이제 피해서 떨어졌었죠. 전체적인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많이들 떨어졌거든요. 근데 뭐 1억에서 뭐 아니 5천 이렇게 해들 전체적 구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떨어졌는데 이게 그 떨어지고 뭐 이제 좀 급매물도 있었던 게 김의겸 사태 나오고서 사람들이 어디냐 거기가 흑석 9구역이 어디 아니 사람들이 흑석유탄 보통 전화하면 거기 몇 구역 뭐 있어요? 뭐 하면서 뭐 몇 구역 몇 구역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9, 3, 11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딱 전화하자마자 흑석 9구역을 찾는 거예요. 흑석 9구역이 도대체 어디냐? 예. 흑석 9구역 자체가 또 얘기 들어보면 워낙 중심지 있고 매력적인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흑석 9구역 거래가부터 시작하면서 오히려 3구역이라든지 11구역이라든지 이렇게 막 끌어올려주면서 한 김의겸 대변인 사태 터지기 전과 후로 나는 5천만 원이 올랐다. 지금 현재 올랐다. 5천만 원이 올랐다. 물건, 금매물도 싹 사라지고 현재 전체적으로 가격 많이 올라갔는데 물건도 그렇게 많진 않고 문의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하면서 뭐 흑석의 사실 좋은 점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바로 반포역 이런 부분 때문에도 강남 사람들이 뭐 지금 재건축 가격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재밌긴 해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하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맞는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투자 상품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강남 쪽에서 재건축 하시는 분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 현금도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막 20억도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도 문의가 근래 많이 오고 실제로 방금 전에 앞서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강남 얘기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돌아가요. 돌아가고 있다. 네, 거래가 거래돼요. 실제로 되고 네. 있다.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봤는데 그 이번에 화폐 개혁 얘기하잖아요. 리노베이션 뭐지? 정확히 용지 헷갈려. 네. 리노베이션 정말 예. 어려워. 하여튼 근데 그것도 저는 실질적으로 그거 하겠냐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좀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사야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사냐? 엉뚱한 데 안 간다는 거죠. 강남 사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그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들 거래된다고 하는데 일단 강남 쪽 그렇게 들썩이니까 아무튼 또 강남 사람들이 그나마 재개발 눈여겨볼 때 저 멀리 있는 데도 절대 안 쳐다본단 말이죠. 움직였을 때 강남 사람 움직이면 한남, 성수, 흑석 딱 이렇게까지거든요. 그 흑석도 덩달아서 좀 강남 사람들도 투자하고 왜냐면 사실 여기도 투자 금액이 뭐 구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한 아무리 못해도 한 7억에서 8억 정도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들어갈 금액대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강남 사람들이 뭐 강남 재건축 보니까 여긴 기본 10억이거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말이죠. 좀 그쵸. 저렴한 맛으로 그쵸. 접근한다. 그렇게 와서 물론 오히려 한남 성수보다 흑석은 거래가 실질적으로 좀 많이 됐어요. 아, 더 많이. 그쵸. 이제 한남과 성수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래가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문의는 근래 많이 오고 있어요. 진짜 딱 한 달 사이로 문의는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도 근래 한남이랑 성수도 좀 몇 건씩 체결돼요. 하지만 9.13 대책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9.13 대책 터지고서 한 몇 달간은 거의 거래가 없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흑석 같은 경우는 또 올해 상반기 김의겸 대변인 나오면서 사실 한남성수 거래 안 될 때 여기 흑석 그때부터 거래가 되더니 지금 꾸준히 흑석 같은 경우는 많이들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맞아.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한번 처음에 얘기하려 했는데
전체적인 재개발 분위기를 얘기했을 때 저희가 그때 촬영했을 때만 하더라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덩치가 큰 데들은 거래가 사실상 거의 없다. 음. 좀 소액 중심으로 거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좀 큰 데들도 거래가 돌고 있어요. 그게 좀 분위기가 가장 달라진 것 중 하나다. 지금 5월, 지금 말, 현재 시점에서 좀 달라진 거는 투자금이 큰 거는 거의 안 건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쭉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하면서 지금 다음 지역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량진 같은 경우는 흑석과 더불어서 후광을 받고 있는 거죠. 흑석이 올라가면 노량진도 좀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량진은 떨어지진 않았어요. 재밌는 거는 9.13 대책 보통 이전과 이후 얘기할 때 노량진은 가격이 그 뭐 특별하게 빠지진 않았었거든요. 뭐 급매물 뭐 한두 건 있다가 막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뭐 그런 거는 있었지만 뭐 전체적으로 프리미엄 시세라는 게 떨어지진 않았었다가 좀 노량진도 지금 근래 거래 하지만 거래 시세가 안 떨어졌다는 거가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는 일맥상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호가를 안 낮추고 있는 것 뿐이고 사람들이 그거 왜 안 떨어지지 하면서 안 사는 거는 그동안 있었다가 근 한두 달 사이에 문의도 많이 오고 지금 거래가 실제로 노량진도 막 여러 건들 체결되고 있거든요. 저희 투미가 마케팅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해서 계약하는 건도 많긴 하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현장 부동산들도 전체적으로 좀 계약이 요즘 좀 워킹도 많이 오고 계약이 된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노량진입니다. 노량진에서 제일 뭐 핫한 뭐 1구역이 제일 좋긴 하지만 1구역에 빌라들 별로 없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노량진이 다 빌라가 없지. 물건들이 좀 무거운 편일 텐데. 일산구역이 좀 덩치 일단 일산구역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네. 아, 역 가까우니까. 그렇죠. 노량진 투자 금액이 워낙 구역이 많으니까 구역마다 다르지만 좀 저렴한 데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좀 방금 전에 1구역 이런 데는 빌라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다 막 가고요. 엄청 큰 것들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좀 그나마 찾는다라고 하면 일산구역 같은 경우는 한 이제 7억, 8억 이렇게 작은 물건들 물론 다가구를 그 돈으로 사기는 좀 어렵고요. 뭐 저희가 지금까지 지금 초기 투자금 얘기한 거는 그나마 작은 거 기준으로 계속 얘기한 거예요. 뭐 큰 거는 사실 뭐 저기 뭐 상기뉴턴도 10억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뭐 대지가 막 무슨 엄청 크다. 이러면 그런 거는 밑도 끝도 없기 옛날에 때문에 한 10년도 더 전에 아는 분 6구역에 네. 도로 사들인 거 있는데 아유 징글징글하네. 그래도 6구역이 지금 분양 신청하니까 사업 속도는 제일 맞아요. 빠른 편이네. 지금 6구역이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분양 신청 끝났어요. 최근에. 그래요? 최근에 끝나면서 지금 6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노량진이 옛날에는 되게 좋았는데 이게 확실히 흑석은 다 사업이 많이 끝나가지고 그쵸. 분위기, 반은 평가가 다 후한데 노량진이 아직 사업이 막 완성이 된 데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평가가 덜한 것 같아요. 노량진이 사실 일산구역이 가장 마지막에 조합설립 났잖아요. 네. 일산구역이 가장 크다 보니까 얘를 빼면 거의 반토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반토막 수준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 위치가 빠지다 보니까 뭐 사실상 뉴타운이라고 했을 때 그 시너지를 발휘하기 어렵다가 일산구역 되면서부터 노량진이 확 뜨기 시작했거든요. 일산구역 조합 설립 나면서 다른 지역들도 다들 막 1억씩 다들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 전체적으로 좀 진행되면서 흑석의 후광을 좀 많이 받으면서 좀 많이 따라가고 있는 상태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노량진도 그만의 수요들은 존재해요. 막 이제 그렇게 하면서 청량리 같은 경우는 지금 청량리 여긴 뉴타운이 아니라 재개발. 재정축진 지구랑 위쪽에 있는 기존의 재개발 구역들이네요. 지금 청량리 재정비 촉진 지역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건들 수 있는 물건들은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청량리 4구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L65 분양 이제 곧 한두 달 사이 내에 또 분양하겠다 하면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그리고 또 그 동부 뭐지 한양 수자인 청량리 동부 3구역이 그 해링턴 플레이스였고 거기 동부 청과시장 자리 수자인 하면서 얘네들은 분양 끝났고 지금 4구역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러고 지금 청량리 6, 7, 8구역 있는데 8구역도 조합 설립 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5월 달에 청량리 6구역도 조합 설립 나면서 청량리 일대 재개발 지역들도 다 이제 조합 설립 나면서 다 추진되고 있다. 7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청량리 같은 경우 이제 좀 많아서 좀 메모를 좀 해봤는데 청량리 8구역이 방금 이제 벌써 건축 심의를 오는 6월 달에 이제 낸다. 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세대수가 한 576세대, 그렇게 큰 단지는 아니네요. 네. 네. 근데 딱 지금 봐도 땅이 그렇게 안 넓어고요. 6구역이 가장 세대수도 크고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가 되면서 다들 좀 기대하고 있고, 여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뉴타운 아니에요. 근데 딱 길을 사이 두고 다들 몰려 있어서 지금 뭔가 대단지 시너지를 지단지라고 하기엔 다 합쳐도 그렇게 안 큰데. 그래도 1236, 389, 576, 그러니까 그쵸. 761. 그러니까. 한 2000세대. 네, 네, 네. 근데 작진 않다. 방금 근데 전에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청량리에서 저 홍릉 가는 쪽 저기가 길 되게 막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쪽도 정리되고 그리고 맞아, 청량리만 얘기했는데 네, 밑에 바로 여기 제기사고요. 세 개 또 제기도 있어요. 지금 네. 보니까 청량리 페이지만 있어서 그렇지만 제기 같은 경우도 제기4가 말도 많고 털도 많고 했다가 지금 다시 5월달에 조합장 새로 이제 선출해서 관리처분인가 이제 2020년도에 하겠다. 지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제기사구역도 말 많은 곳이죠. 그렇죠. 워낙 이 제기4구역만 얘기해도 우리 1시간 얘기해야 돼요. 히스토리가 워낙 많아서. 네. 아무튼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청량리 프리미엄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7구역이 가장 빠른데 7구역의 뭐 이제 각자 장단점이 있죠. 사람들은 6구역 많이 좋아해요. 일단은 규모가 크고 있으니까. 그리고 워낙 6구역 가보면 일단 집들을 좋아해요. 보통 재개발 지역들 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들 꾸질꾸질 하잖아요. 사실 재개발 집 보면 오히려 심란해요. 이거 부시고 아파트 지을 거예요 라고 해도 심란해하는데 6구역은 되게 구획들이 되게 잘 정비되어 있고 해서 되게 집을 봤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 그런 곳이다 보니 6구역 많이들 선호하고, 조합 설립되기 전에도 많이 좋아했는데 6구역 이번에 조합 설립 나면서 이거 같은 거 더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프리미엄들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얼마 돼요. 정도예요? 지금 P가 일단은 흐름을 얘기되게 9.13 대책 터지기 전에 P가 4억까지 갔었어요. 네. 그러다가 얘네가 빠졌죠. 맞아서. 빠졌죠. 3억까지 빠졌죠. 네. 그리고 진짜 급매물 같은 경우는 2억 후반대에서도 저희가 거래를 했었었고요. 근데 지금 청량리는 워낙 개발 호재가 많다. 지금 잠깐 이런 것들, 청량리 사실 용산 다음으로 개발 호재가 워낙 많잖아요. 뭐 개수로 뭐 따지면 사실 용산 못지 않아요. 물론 용산이 하나하나 덩어리들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용산이 비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부권 최대 호재다 라고 단언할 수 있는데, 여기 청량리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청량리 하면서 많이들 찾아오면서도 청량리는 사실 이전에도 거래는 꾸준히 해왔었어요. 거래가 안 되진 않았었어요. 청량리 같은 경우는 꾸준히 바빠왔고, 근데 요즘 들어서 더 바빠지면서 청량리는 이제 방금 전에 2억 후반대까지 피가 진짜 급매물. 그래도 보통은 한 3억까지 빠졌다가 다시 쭉 올라가면서 지금 3억 중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현재 4억 초반대 투자 금액으로 그러니까 청량이 들어갔습니다. P가 지금 3억 5천이면 한 5, 6천, 6, 7천 붙이면 한 1억까지 붙이면 4억 초반에서 4억 중반 딱 나오겠다 싶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 금액은 지금 현재 4억 이렇게 지금 잘하면 4억 딱 4억으로도 나올 수 있는 물건들도 간혹 나오고요. 하면서 뭐 청량리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제일 핫해요. 거래가 좀 일단 당연히 조그마한 소액 투자 쪽이 거래가 제일 많고요. 근데 지금 큰 쪽들도 거래가 좀 되고 있는 분위기라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거래가 가장 많은 데가 청량리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광고를 엄청 때렸잖아. 지금 뭐 청량리 분양하려고 해링턴 플레이스부터 한양수젠 192랑 그다음에 이제 롯데캐슬 스카이 65랑 계속 소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주상복합 말고 일반 아파트 될 건 없어요. 전동답 심리타운도 아마 거래될 거야. 그쵸. 근데 이제 전동답 심리타운의 아파트들 그 밑에 청량리 쪽 재개발 말고 지금 전동 9나 8이나 아니면 뭐 그 전동 도안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기도 움직여요?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사실 거기는 사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전농 8, 9 여기는 뭐 아마 잘 여기 여기 나오는구나. 그 청량리역 앞에 제일 대장은 미주 아파트 재건축이고요. 미주는 진짜 위치 좋아요. 그리고 이제 위에 그 청량리역 밑에 전농동 쪽으로 해가지고 밑에 답심리까지 해가지고 전동 답심리 뉴타운이 있고 그 전동 답심리 뉴타운 안에 지금, 그리고 청량리역
지금 바로 옆에 전농 9구역이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곳이고, 그다음 전농 다시미 뉴타운에 면목선 경정철 예정이라고 써져 있는 그 바로 밑에가 전농 8이잖아요. 요런 애들이 이제 사업 지금 재개하려고 막 이슈도 많고 하긴 할 텐데.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역시 잘 아실 거예요. 워낙 여기는 네. 사람들이 뭐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뭐 약간 좀 따져야 되는 게 되게 많다 보니까 뭐 근데 여기는 문의는 진짜 많아요. 문의는 많아. 그러니까 거래도 돼요. 되고. 거래도 되고 하는데 뭐 쉽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뭐 왜냐면 안 될 뭐 수도 있는, 또는 물건이 하자 있는 물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사실 더 잘하시잖아요. 뭐 전공 8 여러분 투자하세요 얘기 하시죠. 저는 안 해. 전 투자하는 게 안 해요. 아무튼 이거를 뭐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단언하기 어렵고 근데 그래도 거래가 되는 게 청량리 방금 전에 지금 이슈. 저쪽 재개발 지역들 투자 금액 얼마라고 했죠? 4억 얘기했잖아요. 전농 이쪽은 2억대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리스크 안고서라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 2억으로 여기가 2억인데 사실 진짜 2억은 진짜 뭔가 문제가 약간 또 좀 설명이 되게 많이 길게 필요한데 사실 여기서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부분은 생략하고 그냥 뭐 리스크를 안더라도 사실 2억으로 갖다가 투자하려고 오면 전에 얘기했잖아요. 막 상계 하면서 막 거기 가려니까 저기보다는 그래서 성량리를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다. 사업이 확실히 가는 곳에 2억을 들고 가는데 대신 상계 가느니 사업이 갈지 안 갈지 약간 아리까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청량리 붙어 있는 이걸 내가 베팅을 하겠다. 뭐 설령 안 돼도 청량리 자체 워낙 개발 호재가 많으니까 네. 뭐가 돼도 된다라고 네. 생각하면서 가볍게 들어오시는 분들 근데 그게 또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2억대로 여기 솔직히 서울 중심지에서 2억대로 투자할 만한 데가 없잖아요. 청량리는 청량리 3구역 해빙턴 플레이스, 한영수자인 청량리 4구역 L65 하면서 지금 워낙 분양하면서 얘네들이 막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때린단 말이에요. 막 버스니 뭐 지하철이니 뭐 케이블에서도 막 광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영업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청량리에 대한 호재가 많다는 거는 그전에도 많이 들어봤는데 얘네들이 분양을 청량리 개발 호재 막 하면서 얘기하니까 한 번 더 환기시켜주고 또 여기 또 분양했다가 안 된 사람들 또 여기 뭐가 있나? 주변에 보니 또 개발하는 데들이 있는 거죠. 이래저래 계속 GTX, B노선, C노선 뭐 이거 말고도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사실 청량리 같은 경우를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면서 이전부터 거래가 많이 됐었죠. 분양 끝나면 또 다시 조용해지겠네. 아니 내가 이거 진짜 많이 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용산도 시티파크 분양할 때 주변 재개발이 난리가 났다가 이제 막 사람의 기억에서 용산 시티파크가 잊혀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재개발 갖고 있던 분들은 내게 옛날에 얼마였는데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때처럼 찾아오지 않아요. 언론에 소비되지 않아요 하면 또 이제 그러니까 내재 가치에 수렴하면서 근데 한 번 올라간 가격은 쉽게 잘 꺾이진 않더라고요. 이제 또 한 번 더 빵 터트릴 L65 하나 남아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얘기했던 분양할 때 다른 지역도 들썩들썩 거리는 거 맞거든요. 근데 애초에 청량리 자체는 개발 호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전부터도 많이들 주목하던 지역이라서 사실 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거 분양 할 때 훅 달아오르는 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없다 해도 워낙 애초에 뭐 된다 할 때마다 또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개발 호재가 청량리 많아요. 좋은 지역이에요. 청량리가 애초에 이 지역 중심지로 옛날 지금 2020 서울시 서울 플랜에서는 아마 이 3부핵이라 그래서 청량리 왕십리랑 수색 상암이랑 용산이랑 세 개가 서울의 부도심이었고 그 다음에 광화문, 여의도, 강남이 3핵이었고 그러니까 3핵, 3부핵 할 때 3부핵이 청량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교통계획이나 배후에 있는 지금 여기 균형발전 촉진 사업이거든요. 옛날 이름으로 따지면 청량리가. 그래서 그거랑 포함해가지고 개발해놓은 거라 좋죠. 예. 지금 청량리만 얘기했지만 사실 청량리뿐만 아니라 방금 바로 밑에 전용 다시미 뉴타운 그리고 위로 이문희경 뉴타운 그리고 뭐 뉴타운은 아니지만 청량리, 제기, 용두, 오류 하면서 동대문구 전체가 다 공사판이에요. 원래 다 동대문구가 2004년에 수립했던 2010 서울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이 제일 많은 구가 동대문구야. 다른 구는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얘는 계속이야. 동대문구가 뉴타운도 2개나 있고 전농답신 뉴타운도 있고 이문희경 뉴타운도 있잖아요. 그리고 재개발 구역도 많아가지고 성동구, 성북구, 동대문구 탑3 재개발 구역만 탑3. 그래서 뭐 성동구 얘기 나오신 김에 뭐 간단하게 사조를 좀 더 붙이자면 네. 뭐 성동구만 해도 사실 지금이야 마용성이지만 뭐 마포처럼 뭐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용산처럼 개발 호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용산은 애초에 원래 예전부터 동부 이천동, 한남동, 부촌이었고 그랬는데 성수동구는 사실 뭐 없어요. 저도 뭐 성동구에 살고 있지만 이제 성동구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서울숲 있다, 막 이거 아니면 청계천 있다, 막 이건데 사실 성동구가 발전한 건 딱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 엄청난 메리트. 아니야. 이제 성동구가 저는 발전한 이유는 내가 생각할 때 강남 접근성이야. 이제 강남 접근성이 성동구는 좋아. 근데 이 강남 접근성만으로 성동구가 비싸다면 예전부터 비쌌어야죠. 근데 아파트가 이게- 없었잖아 옛날에. 그게 그래서 제가 핵심이란 얘기한 게 원래 입지적인 부분은 있었지만 이 동네가 살기 좋지 않았었던 거죠. 그치. 그런데 아파트 성동구에 지금 한 10년 동안 입주한 아파트가 한 20개가 넘어가요. 그러면서 막 천지개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입지가 이제 빛이 나는 거예요. 옥수동도 10년 전만 해도 산동네, 달동네 얘기 나오다가 서울의 달 아니야. 그렇죠. 서울의 달이야. 아파트가 쭉쭉쭉쭉쭉 들어오면서 지금 성동구도 지금 이번에 공동주택 가격 하면서 9억 고가주택 기준 9억 초과되는 주택이 이번에 등장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결코 만만치 않은 동네 성동구다 하면서 옥수동 하면서 이제 발전되고 있는데 옥수동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성수동도 만만치 않게 핫하고 그렇게 성수동이 사실 핵심인 거는 그거예요. 성수동이 아직도 좀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다. 딱 거기 서울숲역 주변만 그걸 보고 있는데 성수 전략정비로 되면 사실 이미지 자체도 확 바뀐다는 얘기가 역시 똑같아요. 동호대교 건너서 바로 강남 압구정이잖아요. 성수대교 건너서 바로 강남 압구정 똑같이 분당선 해가지고 그 서울숲역에서 항정거장만 가면 압구정 로데오역 이런 핵심적인 강남 접근성적인 게 있기 그것만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나올 때요. 성수 전략 정비 구조가 그러니까 성수 아까 1, 2, 3, 4지구가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지구 단위 계획으로 사업을 하는 거고 그게 오세훈 시장 시절에 맞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담긴 건데요. 그 당시에 계획 보면 압구정에서 성수 거기까지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돛담배 떠다니는 그림 보면 그랬었어요. 그래서 와 제가 그래서 2009년에 성수 1지구 가서 물건 살려고 맨날 얘기하네. 아무튼 되게 저도 좋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좋죠. 네, 성수 그렇게 해서 지금은 옥수동이 성동구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지만 사실 10년 뒤가 되면 성수동이 가장 부촌된다라는 거는 다들 이견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렇죠. 성수 1, 2, 3 지금 트리마제 가격 그쵸. 보면 트리마제 뭐 알잖아요. 날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전에도 갤러리아 포레가 벌써 입주한 지 꽤 됐잖아요. 갤러리아 폴에는 분양가가 평당 그 당시에 4,500인가 그랬어요. 45억 뭐 43억 그랬어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탑10 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갤러리아 포레인데 사실 갤러리아 포레가 비싸다고 해서 성수동이 비싼 지역이라고는 얘기 안 하죠. 그냥 거기는 딴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냥 서울숲을 앞마당으로 쓰고 있는 딴 나라 세상이었는데 그게 점점점 막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트리마제부터 하면서 쭉 이쪽 서울숲역 이쪽 라인들이 전체적으로 다들 비싸지면서 여기는 좋아지네 하는데 이게 지금 성수동 자체에 대한 이미지 자체로 이제 확 번질 거라는 이제 10년 뒤가 되면 그렇죠. 그런 이제 사업이 얘기하면서 마무리되면 되게 그 뒤쪽에 있는 지금 도시 재생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라인들 블루보틀도 뭐 그렇죠. 났다고 성수동 하고 워낙 하잖아요. 핫하죠. 네, 성수동 재개발 설명할 때 안 하던 얘기를 지금 청정리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남이야. 5만 가지 얘기 네. 다 하는 저희 네. 부동산과 투미TV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성동구 자체가 이렇게 재개발 지역도 쭉쭉쭉쭉쭉 입주하면서 이제 서울숲 리버뷰 자이 2018년도에 입주하면서까지 쫙 신축 아파트 입주가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신축 아파트 입주할 때마다 탁탁탁탁탁 가격 쳐주면서 예전에는 사실 광진구가 훨씬 더 주거 환경 좋다, 비싸다 이랬는데 지금 성동구가 확 저는 치고 그래서 올라간 게 광진구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 상대적 저평가. 그렇죠. 광진구가 좋은 데예요. 근데 맞아요. 광진구가 성동구가 이렇게 확 뜨는데 광진구가 이번 상승장에서 소외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성동구는 새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면서
새 아파트 좋잖아. 근데 광진구는 아파트들이, 광진구가 그럼 이전 텀에서 좋은 아파트 평가를 받았던 건 뭐냐면 분당 같은 거예요. 살기 좋고 아파트 단지 이미 다 만들어져 갖춰져서 최고 이쁨 뿜뿜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받아들여졌는데, 대체해줄 만한 애들이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연차들이 더 작고, 이제 사실 광진구는 이제 재건축들을 봐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실제로 뭐 가고 있고 재건축하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텀에 물건들 이쁜 거를 잘 사놓으면 다음 텀에 제대로 먹을 수 있다. 네, 어. 광진구, 성동구 막 확 뜰 때 응. 광진구 많이 안 떴으니까 주목해라. 네, 이제 부동산님의 의견 얘기. 그러니까 이번에 상고시장 끝나고 조정받아서 이제 빌빌 싸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주목해서 봐야 될 지역들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광진구 좋아요. 사실 성동구보다 훨씬 더 뭐 그나마 나 그런 얘기는 아니야. 성공구보다 훨씬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투자라고 하는 거는 언제 어떤 걸 들어가느냐의 어떤 폭에서 볼 때. 참고로 성동구 주민들, 저는 성동에 태어났고 성동구에 계속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겁니다. 저도 성동구에 집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떠나서 일단은 사실적인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거 환경으로만 얘기하면 광진구가 더 살기 좋다라고 다들 얘기해요. 그나마 강북에서 학군 따지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아니요. 이제 광진구 학군 좋죠. 광진구 네. 학군은 좋다라고들 얘기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광진구 주거환경이 좋은데, 바로 건대 스타시티도 10년 됐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게 말했던 건 신축에 대한 그런 힘들 하면서 성동구 얘기가 되게 길게 나왔는데, 하면서 성동구를 그렇게 하면서 좀 좋아졌다. 마용성에 딱 들어갔다. 오히려 이제 광진구 사람들 사실 마용성 광해야 된다 막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 네 번째 자리를 지금 청량리에서 막 밀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 청마용성. 맞아, 청마용성 하면서 앞으로 갔어요. 또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거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서마용성도 있었어. 네? 서마용성. 서마용성? 서대문구? 아니, 그러니까 서마용성 하니까 무슨 소리냐, 청마용성 하더니 나중에 등촌동이 등마용성이라 다 만들어낸 말이야. 하여튼 근데 그래서 원래 얘기는 마용성 강이죠. 마용성 강이 뭐냐면 한강을 끼고 있는 강북 4구예요. 그래서 그쵸. 마포, 용산, 성동, 광진구까지. 일단은 네. 우리가 뭐 사실 강남 3구도 거기서 강남 네 번째 가지고서 지금 뭐 동작구랑 강동구랑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이게 프레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강남 3구 딱 정해진 것처럼 일단은 강북 3구간은 일단 마용성으로 딱 붙여졌어요. 이제 네 번째 자리를 청량리든 방금 전에 서대문구든 광진구든 누가 막 이제 막 우리게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성동구 딱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게 이런 재개발이었다. 그러고 이 얘기를 왜 길게 했냐라고 하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동대문구도 지금의 동대문구를 보는 게 아니라 10년 뒤를 보면 지금 10년 전에 성동구와 같이 천지개벽할 거다. 재개발이 다 완성이 되면서 쭉쭉쭉쭉 아파트 들어오면 사실 동대문구에 대학교들 워낙 많잖아요. 명문대들. 사람들 그 얘기들 많이 해요. 재개발 투자하려고 했을 때 내가 여기 20년 전 3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이 동네가 아니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변해 하면서 벌써 지금 가도 꾸질꾸질해요. 막 꾸질꾸질해요. 딱 그 이문희경 뉴타운 가보시면 이문희경이 아직도 연탄 떼는 집들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도 구질구질한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전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이후로 지금 몇십 년 만에 오고 보니까 많이 바뀌었다. 지금도 좋아 보이나요? 지금도 벌써 본인 눈에는 좋아졌다는 거예요. 저 진짜 그래서 이분희경 타운 제 외대 나와서 하나 사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들 합니다. 추억이 있는 지역 하면서 뭔가 좀 여기가 그래도 뭐 교통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좀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주목하는데, 여기가 나중에 바뀌고 나면 사실 진짜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대문구 지금 청량님은 사실 얘기하려다가 막 전문답심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벌써 막 10몇 분씩 이제 20분 한 것 같은데요. 이것만 해도 길어지게 됐는데, 청량리 분석인데 실제로 성동구 얘기했어. 성동구랑 동대문구 전체적인 얘기가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요는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 청량리도 성동구의 과거를 보면 성동구의 아파트들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번 상승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되게 높게 올라가는 어떤 그렇죠. 영향으로 나타났는데, 청량리에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이 남아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사업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그런 영향처럼 그렇죠. 청량리의 봄이 그렇죠.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뭐 일단 입주장할 때 전체적으로 다들 들썩거려요. 그 입주장뿐만 아니라 구축 아파트들도 가격대가 이제 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줄줄이 사탕처럼 막 쭉쭉쭉쭉 온다라는 거. 청량리 그래서 호재뿐만 아니라 이런 교통계획 같은 거 삽을 떠야지 사실 진짜 시작이잖아요. 뭐 설령 그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 호재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재개발 지역들 이런 애들이 많다. 뭐 청량리 사실 길게 얘기 안 해도 네. 워낙 많아요. 찾아보시면. 용두 6구역 좀 있으면 분양하겠네요. 그쵸. 용두 네. 6구역도 이제 분양 앞두고 있습니다. 레미안. 자, 그리고 수색증산 뉴타운. 사실 수색증산 뉴타운도 투자 금액대는 되게 비슷해요. 근데 어디랑 비슷해? 청량리랑 사실 청량리랑 비슷하게들 갔어요. 이게 많이들 비교하는 데가 뭐 한남성수 비교하고 흑석 노량진 비교하고 물론 흑석이 위에요. 그리고 또 청량리랑 비교하는 데가 수색 증산이었거든요. 이게 딱 봐. 3부액 중에서 동쪽 끝에 있는 부액, 서쪽 끝에 있는 부액 가격이 비슷하다니까. 마포랑 왕십리 있는 성동이랑 비교하고 가격대가 비슷하게 항상 치고받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대문이랑 비슷한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청량리랑 수색 증산이랑 많이 비교하는 것 중 딱 첫 번째는 투자 금액대가 비슷해요. 여기도 뭐 한 3, 4억 그때 청량리 3, 4억 투자 금액 들어갈 때도 여기도 3, 4억이었었거든요. 그래도 피가 쭉 올라갔었는데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색 증산은 꺾였어요. 청량리는 했다가 탁 올라가고 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수색 증산은 꺾여서 청량리는 분양이 많이 이슈가 되면서 있고 수색 증산은 수색구가 일반 분양 몇 개 없었고 그럼 앞으로 이제 사실 증산 2, 수색 7, 수색 6, 좀 있으면 수색 13까지 그 다음에 증산 5 분양 계속 이어질 텐데 그때는 여기가 또 올라가겠네. 그렇죠. 네, 이제 수색 증산 같은 경우는 네. 구역이 진짜 많아요. 네. 많아서 원래 옆에 구역별 뭐 세대수에서 진행 단계 이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만 가져왔는데 잘 정리해갖고 오셨는데 뭐 사실 수색 증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규모가 워낙 크다. 일단은 청량리를 사람들이 일단 더 좋아하긴 해요. 청량리 같은 경우는 뭐 개발 호재도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뭐 동대문 전체적인 거 아니면 그래도 좀 더 강남과의 접근성 할 때 훨씬 더 높고 하다 보니까 청량리를 사실 그런 거 좋아하지만 청량리보다도 수색증산 뉴타운이 전체적인 진행 속도가 다 빨라요. 그렇죠. 훨씬 빠르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오히려 프리미엄만 놓고 보면 한남성수보다 흑석이 더 피가 높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색증산 뉴타운도 뭐 다들 다르긴 해요. 근데 그래도 지금 벌써 철거하고 분양하고 이런 데들 이미 뭐 공사 막 골조 올라가 있는 데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를 비교하기가 되게 좋은 거죠. 왜냐면 흑석 같은 경우는 이미 입주한 딱 신축 아크로 리버 하이 딱 봤을 때 뭐 흑석 7구역이다 하면 얘네가 지금 가격이 얼마니가 비교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색도 아직 진행 속도가 좀 늦은 곳이라 하더라도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가 뭐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면 비교하기가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쭉쭉쭉쭉쭉 올라간 게 있었는데 여기도 사실 찾아본 개발 호재들 되게 많고요. 워낙 말했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인 서울시 2030의 핵심 축 중 하나고 그리고 마포 바로 상암 얼마나 유동인구 많고 그쪽에 가보면 와 지금 눈 돌아가거든요. DMC 맞은편이죠. MBC 방송국이랑 수색 4구역이랑 네. 마주보고 있죠. 제가 이번에 서울경제TV 가니까 이제 상암 DMC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이제 상암 왜 말씀이죠? 원래 이런 얘기 아닌데 멀어요 일단. 아니 성동구에서 수색 증산은 멀지. 일단은 아무튼 그게 사실 수색 증산에 좋은 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점 중 하나가 일단은 멀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수색 증산 좋습니다. 여러분 절대 수색 증산 투자하세요. 그런데 일단 제가 그 전에도 수색 증산 뉴타운 계약하러 갈 때 가고 아니면 현장 스케치라든지 촬영 아니면 보려고 막 저도 현장에 가봐야지 또 저희가 각 지역별로 제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몸에 뭐 분신술 쓰는 것도 아니고 다 했었고 저희 투미 보면 직원들만 40명 되거든요. 다 담당 지역들이 있어서 가고 그럴 때마다 저도 현장을 그래도 한 번씩은 봐야겠다 하면서 보는데 그때 한번 보고 말았었는데 이번에는 꼭 매번 가잖아요. 방송 때문에
강남 접근성 해도 수색 증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암 쪽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를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암 자체가 워낙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직장인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 바로 길 건너잖아요. 그리고 그쪽 관련해서 이제 그 철도 관련된 개발 호재들이 쭉 있다 보니까 그래서 수색 증산 유턴도 만만치 않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청량리랑 수색 증산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청량리 쪽에 더 눈이 가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제 청량리 방금 전에 뭐 이제 분양빨이라고 얘기하셨지만 분양에 대한 막 이제 청량리 좋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청량 쪽은 딱 그 수색 증산이 항상 수색 증산이 청량이 비슷하게 하다가 같이 빠졌는데 청량이 팍 뛸 때 수색 증산 아직 가격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뛰진 않았어요. 합 얼마예요? 지금 수색 증산 같은 경우는 증산이 네. 2구역 같은 경우가 그래도 좀 대표적이거든요. 딱 봐도 승훈이가 제일 2구역이 대장이 현재는 대장. 예. 위치가 좋잖아요. 앞으로도 대장. 그러다 보니까 증산 2구역의 피가 5억 5천까지 갔다가 네. 지금 4억 5천 정도 빠졌습니다. 조합 분양가가 한 5억 하네? 6억? 6억 정도 들어갑니다. 6억 투자 정도 금액이. 있어야 되고. 네, 아무튼 증산 이미 2는 가장 이주했으니까. 대표적인 네. 데니까 그렇게 들어가는데 가장 비싼 데 얘기하면 좀 저렴한 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색 13구역 같은 경우도 피가 여기도 한 3억 5천까지 갔다가 지금 한 2억 1천까지 빠졌었어요. 수색 13? 네, 수색 13구역. 엄청 요쪽 밀렸네. 요쪽. 밀렸다가 네. 지금은 오히려 그나마 작은 데들이 이렇게 빠졌어 하면서 빠졌다 해도 4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피가 2억이니까 사람들이 오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요즘 수색 13구역은 좀 거래가 좀 근래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너무 이렇게까지 빠질 때는 아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기는 한 2억 5천 정도 선으로 올라갔고요. 오히려 제가 청량리 같은 전체적으로 올랐다 했잖아요. 여기는 일부 지역들 좀 주춤하고 있을 때 워낙 싸게 떨어졌다 보니까 많이 떨어진 데들이 거기가 일단 거기 먼저 바닥 일단 찍고 갔네.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고 여기 있는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한 3억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수색 증산 유턴에 대한 문의가 근래 많아요. 왜냐면 청량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투자 금액 4억이라 했잖아요. 4억에서 뭐 한 4억 중반 이렇게 들어가는데 청량리도 투자 금액이 4억을 넘어가다가 빠져서 한 3억 중반 들어가다가 다시 이제 4억 되니까 사실 그 3억대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청량리 이제 못 들어가면 눈 돌릴 때가 수색 증산이거든요. 사실 두 개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색 증산 쪽이 근래 좀 전화가 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의도 많이 오고 좀 급매물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좀 거래가 됐어요. 전체적인 시세가 올랐다라고 하기엔 좀 유의미하게 올라간 데는 좀 수색 13구역 같이 많이 극단적으로 떨어진 데가 됐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뭐 급매물들 좀 소진하면서 문의는 좀 요즘 많이 오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작은 데들. 이제 저희가 뭐 좀 그래도 투자 금액대 높은데 한남 성수 흑성 노량진 하다가 또 이제 중간쯤 되는데 뭐 이제 해서 청량리 수색 증산을 같이 놓고 얘기하다 보니 그 얘네들 대표적에서 중간대 얘기했고 저렴한 데는 저희가 사실 길긴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이거는 1시간짜리 영상 찍어놓은 게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왜 주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전 저희가 한 3월? 그때 찍었을 3월에 영상 올라온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 끝에 링크 걸어놓을게요. 추천 동영상 네, 해가지고 걸어놓을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실링 같은 경우는 이미 조합 설립 총회 해가지고 오는 뭐 한 6월 뭐 못해도 7월 조합 설립 인가 난다. 이게 지금 현재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실림은 이미 총회했어요. 그래서 지금 물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지금 가격 계속. 지난번에도 실림은 뭐라 그러셨냐면 가격 조정받을 때 혼자 조정 안 받은 그쵸. 오히려 조금 오른 지역이 실림이다. 실림 1구역이다. 그렇게 그쵸. 얘기하셨어요. 실림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기는 꾸준히 진짜 다른 재개발 지역들 다 거래 안 될 때 청량리도 그래도 청량리는 워낙 개발 호재 있으니까 좀 꾸준히 거래는 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투자 금액 3억 넘어가는 데들은 거의 다 죽었었어요. 그래서 3억까지는 어떻게 됐는데 4억쯤 되는 순간 이제 거래가 싹 스톱이다. 거래절벽 하면서 뭐 한남 성수 흑성뿐만 아니라 거래가 거의 없었거든요. 어쩌다가 간간히 하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재개발 투자가 작은 데들은 그래도 꾸준히 거래했는데 그 와중에서 실림은 좀 독보적으로 거래가 계속 많았었던 데들. 그래서 왜냐면 이런 이슈가 명확하기 때문에 1구역이 딱 대장인데 딱 봐도 대장이잖아요. 1구역 가장 크고 위치도 좋고 그런데 여기에 조합 설립이 되면서 앞서 노량진 얘기했던 건 똑같아요. 13구역이 빠져있다 보니까 반쪽짜리였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1구역이 가장
핵심인데 1구역이 안 되면 사실 2, 3구역 가려고 하면 1구역이 이제 꾸질꾸질해. 또 여기 무허가 워낙 많잖아요. 무허가 이 지나서 가야지 2, 3구역 가는 건데 1구역이 아파트가 싹 정비되면 2, 3구역도 빚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 3구역도 1구역 이제 조합설이 난다 아니 2, 3구역도 많이들 물어보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1구역 핵심적으로 또 진행되고 있고 꾸준히 되고 있다. 여기 1구역 같은 경우는 3월보다 가격이 얼마나? 그때보다도 뭐 1,000, 2,000 더 올랐어요. 얼마 안 오른 걸로? 그래요? 아니, 근데- 1,200이면 뭐. 아,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하긴 뭐 다른 데는 오른 건 그렇죠. 아니니까. 다른 데는 오히려 뭐 떨어진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제일 좋아요. 좀 적당하게 꾸준히 계속 올라가지 너무 팍 뛰어버리면 거래도 못해요. 천천히 올라가야지 거래가 많이 되는 그런 토양이 되지 갑자기 뭐 5천씩 뛰어버리면 거래가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하기엔 그게 좋다 그 얘기 아니야. 아 이제 너무 만만하게 핵심이시네. 올라가지. 핵심이시네. 갑자기 올라가면 그 금액에는 못 사자 하면서 매수가 도망가는데 맞아요. 살살 올라가면 붙는다. 아, 너무 현실을 나 잘 먹고 아시네. 살기 좋다 그게. 네, 신림이 거래가 많아서 그리고 또 매수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계속 가격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막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림 1구역에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고 여기 투자 금액은 우리가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경우는 뭐 한 3억 넘어가는데 이제 뭐 무허가 입주권 나오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한 2억 한 3천, 2천 이 정도 들어간다. 피가 한 2억 초반 정도는 그쵸. 얘기네. 예.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아무튼 신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 전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인 뉴타운 그때 장인 14구역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장인 14구역도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전 3월 영상 찍었을 때 지금 장인 14구의 핵심 포인트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이제 다시 추진하면서 그쵸. 거래들이 되기 시작한다. 거래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안 했었어요. 그때 제가 거래를 세 개를 딱 집었었을 때 지금 상계랑 주목해 볼 필요 신림은 있다. 이제 거래가 계속 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도 뭐 소액 투자 많은데 장이 14는 무너질 뻔 하다가 다시 딱 정신줄 잡고서 움직이게 되면서 남들 피 다 다른 장이 다 올라갈 때 얘네는 그걸 반영 못 받았어서 워낙 저평가됐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때랑 지금이랑 프리미엄 차이는 별반 다르지 않다. 아직도 사람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 주목을 아직 못하고 있다. 주목하면 아직도 좋다. 사람들이 뭐 덜 올랐다. 그쵸. 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아직 투자 금액 올라간 거 싫어요. 뭐 지금 당장 뭐 신림 1구역만 하더라도 2달 전보다 내가 1,000, 2,000 사실 우리 가볍게 1,000, 2,000 얘기하고 뭐 왜냐면 재개발이는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몇 천씩 뛰고 하는 게 워낙 많이들 듣다 보니까 1,000, 2,000이니까 애기라고 하셨지만 사실 매수자 입장에서 한두 달 전만 해도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이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때 장이 14고요. 아직 그 가격입니다. 주목하시면 좋은데 그 주목하면 좋은 이유는 그 전에 영상 잘 이제 길게 얘기한 거 있으니까 그거 주목하시면 좋고 일단 오늘 얘기하는 건 장인 뉴타운 전체적인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을 다시 해볼 필요는 있는 게 입주장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장인은 앞으로부터 이제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죠. 입주하고 그쵸. 나서 장이 1하고 5가 입주하잖아요. 그래서 장이 14는 워낙 아예 못 올라갔으니까 상승작 때 못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저평가됐다는 얘기했지만 장이 뉴타운 전체적으로 쭉 올라갔다가 빠졌어요. 지금 빠진 상태인데 근데 지금 아직 크게 분위기에 반등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6구역도 좀 요즘 뭐 하나 이슈 있죠? 아무튼 6구역이 시공사 대우로 얼마 전에 선정했고요. 네. 4구역이 분양할 거고 1구역, 5구역이 가을에 입주하고 3구역이 이번에 조합 설립하는 거고 10구역도 좀 있으면 분양할 거고. 아무튼 그래. 이제 일단 가장 핵심은 쭉 입주하는 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명확하게 딱 자리 잡으면 이제 비교되는 것들도 있고 원래 입주장 때가 가장 포인트거든요. 신축 아파트 성동구 얘기 그때 했었잖아요. 쭉쭉쭉쭉쭉 입주하면서 자리 잡아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도 되면 명확하게 좋아질 거고 장이 6구역은 사실 시공사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죠. 아무튼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네. 아무튼 시공사 관련해서 뭐 요즘 뭐 또 계속 뉴스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6구역 워낙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6구역 좋아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딱 정리하자면
지금 가격 빠진 상태에서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었다. 어. 하지만 지금 이제 아파트들이 입주하니까 지금 이렇게 빠진 장위가 사실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 입주할 때 그러면서 좀 바람 불 수 있으니까 좀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벌써 저희 시간 얼마 됐죠? 1시간 13분 지났어요. 우와, 이야, 이거 아무튼 내가 빨리 하라고 자꾸 말을 추임새를 안 붙인 거야. 아, 내가 지금 그래요? 막 나도 할 얘기 많았는데 아까 성동구에서 너무 시간 많이 빼먹어서 청량리에서 성동구 얘기로 경청하는 모드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제 상계는 뭐 정리만 마무리만 할게요. 역시 사실 신림 장이 상계는 이전에 길게 얘기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전 영상 이제 부동산님께서도 끝나면 뭐 첨부 영상 뭐 첨부한다 하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상계 같은 경우는 꾸준히 거래돼요. 지금 그때 이후로도 그때 3월달 이후로도 계속 거래되면서 사람들 많이 찾고 일단은 그때 상계 뉴타운에 주목하라고 했었던 내용이 뉴타운 뭐 재개발이라고만 단언해버리면 더 뭐 아직 뭐 추진인데 우린 더 싸다. 뭐 투자 금액 1억 얼마 1억 뭐 초반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제가 할 말 없어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조합 설립되고 제대로 추진되는 뉴타운 지역 내에서 가장 싸다. 이 금액 지금 투자 금액 2억 약간 안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하기 좋다 하면서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꾸준히 뭐 거래들 되고 있는 게 상계 가격은 뉴타운이다. 반등했다? 뭐 그대로다. 계속 그때부터 비슷하다. 올라오고 있죠. 응. 그래서 뭐 그때 한 3월달 얘기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1000은 올라갔죠. 네, 정도. 역시 뭐 이렇게 물건들 뭐 꾸준히 거래되면서 상계 뉴타운 지금 흐름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벌써 1시간 반 동안 나는 얘기했는데 상계 6구역이 왜 이렇게 안 나오나 되게 그랬는데 올해 이제 세대수 설계 변경하고 했네요. 그래서 네. 올해 분양하네. 이제 분양 원래 6구역도 그래서 지금 터작업은 다 해놓고 아직 착공은 안 해놓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거 세대 수가 증가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분양도 원래 한다 하다가 이거를 변경해야 이제 분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일단 얘기 나오고 있고 아무튼 뭐 상계 뉴타운에 대한 이제 아무튼 정리하려다 갑자기 또 얘기가 셉니다. 아무튼 5만 가지 얘기하는 부동산 토크쇼에서 이제 재개발 토크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제 총 정리할게요. 아무래도 뭐 사실 특수한 데들 지금 안 떨어진 데들 얘기했을 때 뭐 신림이라든지 아니 성수 같은 경우는 안 떨어졌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지역들은 가격대가 떨어졌어요. 9.23 대책 이후로 거래가 막 이제 거래도 멈춘 건 당연한데 근데 가격대들이 쭉쭉쭉쭉쭉 빠져서 많은데 한남 같은 경우는 많게는 2억도 빠졌다 했잖아요. 근데 보통 다른 데들은 뭐 한 1억 아니면 5천 이 정도 빠졌거든요. 뭐 한 몇 천만 원 안 빠진 데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래도 한 5천만 원 정도씩은 빠진 것 같아요. 서울시 전체적인 데들을 하다면서 이제 취합해본 결과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른 데들은 있어요. 좀 주목을 못 받은 데들, 장이가 오늘 얘기한 데들 쭉 얘기했을 때 가격대들 쭉쭉쭉 올라오고 있다 했지만 수색 증산이랑 그리고 장이 같은 경우는 아직 반등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데들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가장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번 3월달까지만 해도 작은 데들만 거래됐었어요. 근데 근 1, 2월 사이에 진짜 한남성수도 거래하고 큰 있고요. 것들도 거래가 되고 근데 있다. 뭐 한남성수는 거래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보통 이제 흑성, 노량진 이렇게 청량리 이런 데들만 해도 큰 데들도 지금 막 그 거래 문의도 진짜 많이 오고 있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시장 흐름이 좀 다시 되살아가는 분위기다 하면서 실제로 프리미엄도 올랐고요. 이런 데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는 모르지만 현장은 되게 숨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현장에 한번 직접 가보셔서 부동산 한번 몇 군데 들려보시면 물건들이 이전 가격과 좀 다르다 아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얘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 흐름은 어느 정도 캐치가 됐어요. 재개발 현장에 지금 오늘 여러 구도 달고 뉴타운 물량들 해가지고 나눠서 정리를 해주셔서 이제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아마 부동산 TV, 투미 TV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대부분 찾아오면 가격이 올랐어요? 라고 하면서 묻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직도 본인이 봤을 때는 뭐 언론 기사들 봤을 때 아직도 부동산이 반등하는 기사들이 아니 아직도 멀었다. 뭐 어디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뭐 침체 더 길게 간다. 얘기하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아파트 침체는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가 지금 저희가 아파트도 거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못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같은 경우는 신축이든 구축이든 간에 거래가 일단 올스톱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가 있긴 해요. 매매 거래가 있긴 한데 실수요자들이 살려고 하는 경우만 있지 투자로 아파트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로 아파트가 아니라 지금 재개발 쪽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아파트를 일단 부동산 하반기 얘기하려면 사실 이것도 얘기해야 돼서 일단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 중 하나가 에이 재산세 고지 떨어지면 좀 꺾인다던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 이번에 공동주택 가격 많이 공시지가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6월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딱 고지 기준 되고 이제 7월부터 이제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 전문가 보니까 7월 딱 재산세 나오면 폭탄 떨어진다더라. 30% 넘게 올라간 데도 있다더라 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그때 가보면 별 반응 없을 거예요. 재산세가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많이 내지 않거든요. 뭐 재산세 뭐 1년에 200만 원 넘게 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대부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재산세 200만 원 못 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뭐 설령 200만 원에서 30% 올려봤자 몇십만 원 때문에 부동산 막 던지고 이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재산세만 막 1,000만 원 넘게 몇백만 원 넘게 내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일부 엄청난 초고가 주택 아니면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다주택자라고 보유세의 영향은 제한적일 그렇죠. 것이다. 오히려 프레임을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사실 영향도 없고요.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 그럼 다주택자가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다주택자는 사실 재산세 몇백만 원 설령 올랐다고 칠게요. 근데 재산세 때보다 양도세가 더 무서워서 쉽게 못 던지거든요. 현재. 네, 그런 상태라. 사실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결과는 좀 지금 2019년 하반기 때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 프레임 자체로 봤을 땐 저희가 그때 경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눈 적 있잖아요. 현 부동산 정책상 사실상 이제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신축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라갈 거라고는 봐요. 근데 당장 하반기에 뛸 거라고 하기는 사람들 상담 많이 하거든요. 상담 많이 하다 보면 얘기하는 하반기 기다리면 떨어진다더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 당장 그렇게 그때 가봐야 사람들이 아니네 하면서 그때 뭐 생각을 고쳐먹고서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당장은 좀 하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아파트는 수요층들이 아파트 그쵸. 사러는 잘 안 온다. 그렇게 안 올 것 같다. 아파트는 당분간 좀 거래 감소가 좀 더 지속될 것 같은데 근데 재개발 투자 상품 쪽으로 이미 이 사람들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왔을 때는 지금 재개발 쪽이 좀 많이 들썩들썩 거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뭉뚱그려서 올려면 부동산이 워낙 범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에서도 지금 재개발 쪽은 지금 현재 실제로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하도 재개발 지역이 뜬다라는 인식을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퍼지게 되면 더 몰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질 걸로 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핵심이 사실 우리 경기 전망 때도 얘기했지만 재건축 워낙 잡아버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남아있는 투자 상품 중 가장 확실한 게 재개발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잡으셔야죠. 이렇게 하려면 딱 재개발 주목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휴, 아유, 정리하시느라. 어떻게 뭐 부동산님도 마지막 뭐 한마디 뭐 생각하실 거 있으신가요? 저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시장의 흐름, 뭐 지역별로도 보고 있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 현장의 목소리, 현장에서의 흐름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오늘 아주,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 수색증산이 저렇게까지 밀렸단 말이야? 뭐, 라든가, 제 관심 있는지. 아까 수색증산 얘기할 때 좀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뭐, 근데 그 동네는 요번에 고향 창릉 신도시 발표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바로 옆이기 때문에 관문도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얘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 부동산 TV 뭐 다른 이슈 같은 걸로 해서도 다음에 또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일단은 저희